나는 몇 주 전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이전에 살았던 집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 집에서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현관문에 달린 신문 입구 뚜껑이 달칵하고 열렸어.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지난 후에야 다시 덜컹하고 닫혔는데 커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안에선 저쪽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었지. 보통 신문 배달원은 급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데 사람의 발소리 같은 건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 그때 살던 집은 낡은 맨션이라 내가 사비를 들여서 집안에 인터폰을 달았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안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관문 앞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 인터폰을 달면서 투입구와 가까운 쪽에 도어 스코프도 붙였었는데 이게 실수였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어. 정체불명의 방문자는 아주 가끔 내가 그 존재를 잊어갈 무렵이 돼서야 방문하곤 했는데 그날도 평소대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중에 딸깍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왔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인터폰으로 다가가 전원 버튼을 눌렀고 그러자 모니터의 좁은 시야로 현관문 앞이 보였어. 각도상 문 아래 투입구가 있는 곳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저 막연하게 아무도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의문의 손가락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걸 확인한 순간 소름이 돋았어. 현관문과 베란다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모니터를 봤더니 아주 상냥한 손길로 모니터를 오르만지는 손이 보이더군.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제발 그 손을 내려달라고 빌면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는 걸 몇 번이고 반복했지. 그리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 인터폰의 전원을 끌 때 소리가 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그 소리는 낮에도 의외로 상당히 크게 들렸는데 조용한 밤이라 더욱더 크게 울렸지. 굳이 전원을 끄지 않아도 1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졌을 텐데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그대로 전원 스위치를 눌러버렸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린 순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면서 인터폰이 자동으로 켜졌고 모니터 화면에는 사람 대신 손가락만이 보이고 있었어. 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게 무슨 별일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사자였던 나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내가 뒷걸음질을 치자 이번엔 누군가 초인종이 있는 곳을 손바닥으로 마구 내려치는 게 보였지. 격렬하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목의 힘만으로 누르는 방식이랄까. 아무튼 공포심이 극에 달한 나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 누구야? 경찰 부를 거야. 응? 왜? 어째서? 톤이 높고 가느다란 어떤 여자의 담담한 목소리. 오히려 그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나는 다시 한번 소리 높여 말했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부른다고. 사방은 이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투입구에서 또다시 덜컹하는 소리가 울렸어. 욕실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던 나는 겨우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밖을 확인해봤고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밤새도록 벌벌 떨다가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지.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현관을 나서던 나는 투입구로 살짝 삐져나와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어.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기다란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게 너무 찝찝하고 불쾌했지. 투입구 쪽을 완전히 휘감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양새를 보고 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동안 고민하다가 일단 출근부터 했지.
뒷일은 퇴근하고 나서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그 불길한 머리카락이 내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더군. 나는 일을 마친 후에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점점 더 초조해졌어.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주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문저편에 있던 여자는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니까 일단 그럴 걱정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끔찍한 머리카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결국 나는 동료의 집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하고 안심하며 잠이 들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구독하는 신문을 가지러 현관으로 간 동료가 비명을 지르는 거야.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봤더니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이 두 입구 쪽에 휘감겨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전날 아침에 집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길이가 조금 짧았어. 설마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대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절망스럽기까지 했지. 일단 신문지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버린 후 동료와 함께 서둘러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진짜로 누군가 있다면 엄청나게 두려울 것 같았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 날 미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이윽고 퇴근할 시간이 되자 집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어.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어쨌든 집에는 가야 하니 동료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아침에 그 일로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런 내 부탁을 거절해버렸지. 혼자 걸어가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친가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며 겨우 집에 도착해보니까 방 주변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난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커튼을 친 뒤에 침대 아래나 옷장, 욕실 등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을 모두 다 확인했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나는 방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다가 문득 신문 투입구에 기다란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가 있던 걸 떠올렸어. 잠시 숨을 고른 후 현관으로 다가가 보니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참치캔에 바퀴벌레를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야. 손으로 툭 치자 그것이 현관 안쪽으로 떨어졌고 바퀴벌레는 끔찍하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 신문지랑 이것저것 가져다가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한번 쾅 하고 차는 거야. 그리고 그 후로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확실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를 찾아갔어. 하지만 글쎄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문단속을 철저히 해보시죠. 그리고 그날 밤 신문 투입구가 또다시 달칵하고 열리더니 뭔가 톡톡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엔 또 뭘 집어넣고 있는 거지? 두려움에 떨면서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투입구 틈새로 무언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알약이었어. 이게 대체 뭔가 생각하며 인터폰 버튼을 눌러보니 누군가 인터폰 카메라 앞에 서서 입을 해하고 벌리고 있는 거야. 그것은 혀 위에 알약을 놓은 다음 과장되게 입안에서 우물거리다가 다시 혀를 쭉 내밀어 보이더니 그걸 손가락으로 집어서 아래쪽으로 내렸어. 아마도 입에 넣었던 그것을 투입구 안쪽으로 넣고 있는 것 같았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산발한 어떤 여자가 모니터 앞에 서서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야.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난 속으로 연부를 외우면서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용기를 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이번엔 그 여자가 이마를 벽에 꽉 눌러서 붙인 상태로 카메라 쪽을 쳐다보며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고 있는 거야.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지.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는 건지 너무나도 괴로웠어. 그리고 여자는 그 다음날 새벽에 또다시 찾아왔어. 저, 실례합니다. 부재 중일 때 짐을 맡아뒀어요. 인터폰 화면으로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보였는데 온통 산발이 된 머리카락이 한눈에 봐도 그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 이거 여기 놔두고 갈게요.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여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무언가를 카메라 앞으로 불쑥 내밀었는데 그것은 작은 새끼 고양이였어.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화면만 쳐다보고 있자 여자가 고양이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카메라에 꾹 눌렀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양이는 울지도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선 나는 경악하고 말았어. 문 앞에 처참하게 난도질된 고양이의 사체가 놓여져 있었던 거야. 애초에 고양이는 죽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머리카락과 바퀴벌레에 이어서 이제는 고양이의 사체까지. 다음엔 또 무엇을 놔둘지. 이대로 가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 퇴근길에 다시 한번 경찰서에 들렀지만 역시나 경찰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어.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건가? 너무 분하고 답답하더라고. 그 길로 집으로 가보니 문에 이상한 게 쓰여져 있었는데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내 성이 적혀져 있었어. 마치 인감 도장과 비슷한 모양이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 순 없었지만 뭔가 위험한 상황이란 건 확실해 보였지. 난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고 또다시 경악하고 말았어. 신문 투입구에는 잘려나간 고양이의 발이 수십 개가 들어있었던 거야. 곧바로 신고하자 경찰이 집으로 오긴 했는데 그저 이상하다고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이 없더군. 경찰은 오늘 밤은 순찰을 더욱 강화해 주겠다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날 밤에 현관은 무사했는데 다음 날에 보니 베란다 쪽에 고양이의 사체가 놓여져 있었어. 그날이 마침 휴일이라 난 곧장 부동산으로 갔고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 이사만 가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 후로 며칠간은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투입구에 이상한 걸 넣는 일이 없었고 난 여자가 완전히 나가 떨어졌거나 어쩌면 날 괴롭히는 게 질려버린 걸지도 모른다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어. 하루는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바닥에 이상한 이물감이 느껴졌어. 그 무렵에 신경이 예민했던 나는 곧바로 손잡이를 확인했고 그곳엔 신발끈을 매는 방식으로 묶여져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이 있었지. 역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건가? 그렇게 생각한 나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손잡이를 돌렸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여자도 나에게 당장 해코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당황해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손잡이를 한 번 더 돌려봤지만 문은 열리지가 않았어. 열쇠를 잘못 돌렸나 싶어서 한 번 더 열쇠를 꽂았는데 문은 이미 열려진 상태였지. 그런데 왜 열리지가 않는 거지? 그때 그대로 도망쳤으면 좋았을 텐데
난 그 상태로 문을 확 열어버렸어. 그리고 욕실과 싱크대 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 복도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난 휴대폰을 꼭 움켜쥔 채 거실로 향했어.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것 같은 불고기 도시락이 놓여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도시락 뚜껑 끝쪽에 바퀴벌레의 더듬이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를 것이 몇 가닥 튀어나와 있었어.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 살짝 열려져 있는 냉장고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500ml 페트병 3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병 안에는 빨갛고 진득해 보이는 액체가 들어있는 거야.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2사람 정도의 피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군. 난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아챈 경찰은 곧바로 집으로 왔고 방을 조사하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지. 방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이불 아래 침대 시트에 엄청난 양의 압정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거야. 이건 역시 나중에 전해들은 건데 베개에도 압정이 박혀있었다고 하더군. 그리고 베란다 건조대에 널어둔 세탁물에는 저마다 머리카락이 리본처럼 묶여져 있었고 지저분한 여자의 속옷도 함께 걸려 있었어.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피해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경찰의 말에 난 대충 짐을 챙겨서 직장 동료의 집으로 갔고 그 후로는 이사를 할 때까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어. 나중에 이사업체 사람들과 함께 짐을 정리하다가 기이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침대 아래와 장롱 뒤, TV 뒤쪽 등 안 보이는 장소마다 이상한 빨간색 글씨가 쓰여진 노란색 종이가 나오더라고. 그건 대체 뭐였을까? 다행히 이사를 온 뒤로 지금까진 아무 일도 없어. 세상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니 어쨌든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정말 괜찮겠지?